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는 책 만들기 체험장입니다. 저는 맞춤책 제작 전문 출판사 세계로 미디어 대표 민경호입니다. 이 동영상은 초보자도 따라하는 책 편집 1편에 이어서 2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1편에서는 5가지 주제로 아래 한글의 기능을 살펴봤고요. 2편에서도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1편 동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먼저 1편을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책을 편집할 수 있다면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든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니다. 보시죠. 이번에는 보기 메뉴 중에서 표시 숨기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좌측 상단에 보시면 보기 메뉴가 있죠. 누르면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표시 숨기기. 오른쪽을 보시면 조판부호, 문단부호, 교정부호, 투명선 그림이 있습니다. 조판부호만 한번 살펴볼까요? 이걸 누르면 사각형은 사각형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오고요. 또 다시 한번 누르면 이게 없어지겠죠. 감추기, 페이지 번호 같은 것을 감출 때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에는 페이지 번호가 빠지겠죠. 자, 다시 한번 눌러보면 조판부호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리죠. 조판부호를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림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그림이라고 표시도 나오죠. 다시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편집 작업을 하실 때 유용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상단에 있는 메뉴들입니다. 자, 작업자가 이 보이는 화면이 더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런데 지금 상단에 메뉴창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작아졌죠. 그래서 이것을 늘리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표시를 누르면 작아지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더 커진 셈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편집 화면이 크면 클수록 더 시원시원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는 단축키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펴놓고 하면 그냥 쉽게 이 기능 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많이 편집을 합니다. 또 전체 화면을 보실 때 보기에서 화면 확대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100%, 125, 150, 200, 300, 500 이렇게 있죠. 폭맞춤, 쪽맞춤, 사용자 정의도 있습니다. 자, 100%로 하면 좀 작아졌죠. 다시 200%로 하면 확 커졌죠. 그런데 이렇게 바깥으로 넘칩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하기가 좀 어렵겠죠. 글씨는 커졌지만 작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크기를 맞추는 게 좋겠죠. 자, 125% 하면 딱 들어오는데 두 페이지 말고 세 페이지를 보고 싶다 했을 때는 보기에서 확대, 화면 확대해서 여러 쪽이 있습니다. 세 쪽을 누르게 되면 세 페이지가 나오죠. 그런데 글씨가 작아서 좀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조금 더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100% 말고 125%로 늘리게 되면 글씨는 커졌죠. 그리고 시원시원하긴 한데 이쪽에서 넘쳤습니다. 그러면 다시 세 페이지가 아니라 두 페이지로 하면 두 페이지에 커다랗게 자리를 잡고 있죠. 네, 이것은 여러분께서 편리하신 대로 편한 대로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페이지를 보되 이 화면이 좀 작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다시 한번 늘려도 되겠죠. 150% 하면 조금 더 크게 글씨가 나오겠죠. 이렇게 조정해서 여러분이 편집하기에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림, 사진 삽입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다른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4개의 사진이 들어가 있죠. 예, 사진을 배치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그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사진이 없다고 치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보면 메뉴 중에 그림이라고 있죠. 이것을 눌러서 사진을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사진이 바탕화면에 있다고 한다면 바탕화면을 클릭하고 이 중에서 여러분이 이미 저장해 놓은 사진을 고르는 거죠. 만약에 이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면 두 번 클릭을 하든가 아니면 클릭해서 넣기를 하든가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 모양이 생기죠. 드래그 해서 놓으면 사진이 나옵니다. 자, 사진이 나왔을 때 이 사진의 위치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옮기면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커서를 놓고 두 번 클릭하시면 작업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기본, 여백, 캡션, 선 이렇게 쭉 있는데 기본을 먼저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어울림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자리 차지, 세 번째 글 앞으로, 글 뒤로, 네 번째 글 뒤로 이렇게 되어 있죠. 어울림을 눌러서 설정을 하시면 글과 함께 글 중간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다른 걸 또 눌러볼까요? 자리 차지를 누르시면 네, 이 그림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글씨가 주변으로 밀려나가죠. 네,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글 앞으로를 누르면 설정, 글과는 상관없이 글을 가리면서 이렇게 사진이 위에 포개집니다. 마지막으로 글 뒤로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이 뒤쪽으로 숨으면서 앞에 글자가 보이죠? 네, 동시에 같이 보입니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글자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글자처럼 취급을 누르게 되면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의 문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커서를 여기에 놓고 이렇게 엔터를 쳐서 내려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늘리고 줄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커서를 놓고 다시 당겨서 맞출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선입니다. 두 번 클릭해서 아까 개체 속성이 나왔는데 기본, 여백, 캡션, 선이 있다고 했죠. 자, 선 부분에서 선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굵기를 0.03 정도로 표시를 하게 되면 그리고 설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없던 선이 들어갔죠. 이렇게 테두리 선, 가는 선이 들어갔습니다. 또 뺄 수도 있겠죠. 이것을 선 없음으로 하게 되면 다시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림은 문서에 포함할 수도 있고 경로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개체 속성에서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그 중에 그림 탭에 들어가면 문서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체크를 꺼버리면 경로를 찾으라고 이렇게 경로 설정이 나오죠. 지금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서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면 이 그림도 동시에 같이 전달이 되는 거죠. 만약에 경로만 설정해 놓으면 이 그림은 빠지고 문서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바탕 쪽 활용하기 페이지 번호 넣기가 되겠습니다. 바탕 쪽에다가 페이지 번호를 넣으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메뉴 중에서 찾아서 쪽 번호를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말고 바탕 쪽에다 넣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지고 온 이 파일이 페이지 번호가 어떻게 매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해서 이 파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자, 지금 맞쪽으로 미리 보기를 했기 때문에 좌측에는 짝수, 우측에는 홀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이렇게. 책에서는 항상 오른쪽이 홀수가 되고 왼쪽이 짝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편집 화면으로 가서 이것이 제가 가지고 온 파일인데 이것은 이미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작업이 안 된 새로운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시작해 보죠. 자, 바탕 쪽을 누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홀수 짝수가 있는데 홀수부터 해볼까요? 홀수 쪽을 눌러서 만들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탕 쪽이 나왔죠? 여기에서 쪽번호 넣기라고 있습니다. 이 위 메뉴 중에서 쪽번호 넣기. 그러면 우물정자 두 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예, 요거는 코드가 되겠죠. 쪽번호 코드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코드로 보이지만 이걸 닫고 나가서 편집 화면으로 가면 여기 이제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페이지 번호는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페이지 번호 코드가 있고요. 여기서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야 되니까 여기서 엔터를 한번 쳐보면 밑으로 쭉쭉쭉쭉쭉 내려가겠죠? 자,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렸는데 잘 안 보이시니까 좀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확대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바탕 쪽이니까 요거밖에 안 보이고요. 만약에 여기 텍스트가 있다 그러면 그 텍스트와 페이지 번호와 아래 여백 요 간격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페이지가 지금 홀수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홀수는 페이지 번호가 오른쪽에 가야 되겠죠. 왼쪽이 아니라. 그러면 커서를 여기에다 두고 스페이스 바를 눌러도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블록 설정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을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가서 붙겠죠. 자, 여기는 홀수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짝수 페이지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바탕 쪽 여기 상단에 보시면 짝수 쪽 바탕 쪽을 만들까요? 만듦 누른 상태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죠. 쪽 번호 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크기를 한번 키워 볼까요? 해놓고 이것은 지금 왼쪽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아래로 내리기만 하면 되겠네요. 커서를 맨 앞에 놓고 엔터를 쳐서 내립니다. 쭉쭉쭉쭉쭉 내려서 원하는 위치까지 가면 되는데 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이 바탕 쪽에서 이제 빠져나갑니다. 닫기를 누르면 본 편집 화면으로 갔겠죠. 네, 편집 화면으로 왔습니다. 지금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1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이 보이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로 내려가면 이 페이지 여기 또 2라고 적혀 있습니다. 왼쪽에 적히는 거죠. 이 쪽 번호의 위치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위치까지 내려가지 않았다면 다시 바탕 쪽에 가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가져왔던 그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원래 가져왔던 파일이었는데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좌측, 우측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번호를 바탕 쪽에 넣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이 편집 화면에서 작업할 때 페이지 번호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탕 쪽에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이 편집 화면에서 어떤 동작을 하든 이 페이지 번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아주 좋겠죠. 여러분도 바탕 쪽에 페이지 번호 넣는 것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비라 꾸미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비라라는 것은 앞과 뒤를 구분 지을 때 하는 것입니다. 주로 장, 절 이런 것이 바뀔 때 장과 장 사이에 도비라를 끼워 넣죠. 새로운 내용이 시작할 때 도비라를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문구를 이렇게 워드로 쳐서 집어넣고요. 그리고 전면에다가 전체 사진을 하나 넣는 것, 이런 것은 아주 흔한 형태가 되겠죠. 주로 예쁜 그림을 찾아서 넣는 게 좋겠습니다. 그림을 불러오는 것은 아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요령으로 이미 준비된 그림을 가지고 불러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앉히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예가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한 도비라를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할 때는 좀 더 화려하게 하겠죠. 그렇지만 아마추어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깔끔하게만 도비라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신다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위에는 네모칸을 만들어서 아미를 집어넣고요. 아미라는 것은 흐리게 색깔을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구는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그리고 또 이런 예쁜 모양 하나 집어넣고 뭐 이름 써놓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모칸 만드는 것만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빈 페이지로 가서 한번 해볼까요? 자, 요 글자만 갖고 가겠습니다. 복사해서 갖고 갔는데, 자, 빈 페이지에다가 이제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문구를 이렇게 적었죠. 워드를 쳐서 적었다고 칩시다. 아래로 좀 내려놓고, 자, 네모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도형으로 갑니다. 도형으로 가서 세 번째 직사각형 누르고 왼쪽 상단으로 가서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색깔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사각형 안에 가지고 가서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이 열리죠. 개체 속성에서 채우기로 가보겠습니다. 채우기. 면색 있죠? 면색. 여기에서 색깔을 지정합니다. 보통 흐릿하게 회색을 넣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뭐 다른 색깔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색깔이나 원하는 걸 집어넣으면 좋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희미한 회색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깔렸죠. 자, 그런데 테두리 선은 없애고 싶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블 클릭해서 선으로 갑니다. 선 종류에서 없음, 선 없음 하고 설정을 누르면 선이 없어졌죠. 그냥 이렇게 네모칸에 색깔만 들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글자를 이 안에 넣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각형에다가 클릭을 하면 상단에 글자 넣기라는 메뉴가 있죠. 글자 넣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커서가 여기서 깜빡거립니다. 여기에다가 글자를 넣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자, 이걸 복사해다가 이 사각형 안에 넣고 붙이기를 합니다. 붙었죠? 그 다음에 조정하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커서를 앞으로 가지고 가서 자, 여기도 커서를 앞으로 가지고 가서 적당한 위치까지 이렇게 밀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제일 앞으로 가서 적당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던 문구는 다시 한번 복사해 가지고 갖고 와 볼까요? 이 내용이 아까 10페이지에 있었으니까 1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Alt G를 누르고 10페이지 하면 가죠.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블록 설정하고 마우스 우측 클릭 복사.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가야 되니까 컨트롤 페이지 다운 하면 다시 왔습니다. 여기서 붙이겠습니다. 컨트롤 V 해서 붙이면 되고요. 그래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위로 약간 띄워주고 그리고 스페이스로 당기고 이번에는 도비라 세 번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도 굉장히 쉽지만 그것도 만약에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글자만 집어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큰 글씨를 적당히 위치시켜 놓고 또 작은 글씨를 이렇게 적당히 위치시키고 뭐 포인트라면 이렇게 선 하나 정도 넣어주는 건 괜찮겠죠. 자, 선 넣는 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이런 선을 넣는다면 도형으로 가서 다섯 번째 선을 누릅니다. 직선. 그리고 필요한 곳에 커서를 넣고 당겨주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각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럴 때는 똑바른 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Shift를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직선이 됐죠? 그 상태에서 놓으면 반듯한 직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배치하면 되겠죠. 필요한 자리에다가. 또 굵기도 조정할 수 있죠. 굵기를 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으로 가서 굵기를 조정하면 되겠죠. 1mm로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를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집어넣고 설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필요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편집한 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첫 페이지에 간단하게 이렇게 작은 글씨로 제목만 적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 그런 것이고요. 여기다가 뭐 예쁜 그림을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두 번째 페이지에는 판권이 주로 들어가죠.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고 아래 지은이, 편애니, 편행곳, 발행일, 주소, 등록번호, 등록일, 전화, 팩스, 홈페이지 번호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에는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왔던 전체 제목 그리고 지은이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 명이 나오죠.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을 내면서가 나오고요. 뭐 2페이지, 3페이지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제목과 본문 사이를 좀 떼야 된다는 겁니다. 간격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이걸 딱 붙여놓으면 답답해서 안 됩니다. 그 다음 목차 부분에 가면 뭐 이건 간단한 목차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간단하게 적을 수가 있겠고요. 그게 지나고 나면 이제 도비라가 나옵니다. 제1편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도비라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본문이 시작되죠. 이 가운데다 또 공백을 한 페이지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선 바로 본문이 나왔습니다. 본문에서는 소제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본문이 나오는데 소제목과 본문 사이는 일정한 간격을 좀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떼놓는 게 좋죠. 그냥 예쁜 무늬 하나를 집어넣어 놨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의 글이 끝나면 또 다른 소주제가 나오죠. 또 다른 소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2편 도비라 부분입니다.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샘플이기 때문에 페이지 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끝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미니북이기 때문에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A4 용지를 4등분한 4분의 1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 편집 용지는 105, 148.5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가 105, 세로가 148.5입니다. 또 위쪽은 15, 머리말은 3, 왼쪽은 17, 오른쪽 17, 꼬리말 7, 아래쪽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꼭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미니북 사이즈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니북이라서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줄 수가 많지 않습니다. 16줄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폰트 크기는 줄일 수가 없어서 그냥 10포인트로 했고요. 10포인트도 작은 글씨 축에 속하는데 보통은 10에서 11포인트 중간을 사용합니다. 10포인트, 10.5포인트, 11포인트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자, 10포인트로 했고요. 여기 보시면 200%로 되어 있죠. 줄 간격이 200%로 되어 있고 서체는 나눔 명조가 되겠습니다. 본문을 사용할 때 가장 가독성 있는 폰트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해서 실제 미니북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끝까지 잘 보셨나요? 여기에서 아래 한글의 기능을 모두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편집에 꼭 필요한 핵심 기능은 어느 정도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 배우실 필요는 없고요. 편집에 꼭 필요한 기능들만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책을 편집하신다면 완성된 파일을 저희에게 이메일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파일을 검토해보고 책을 만들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견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